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집에 들어섰을 때 값비싼 장식이나 화려한 인테리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작은 조명 하나, 깨끗하게 정돈된 식탁, 잘 개어둔 수건. 그 단순한 모습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지고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해집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소중하지만 결국 하루 대부분은 집에서 보내게 되니까요. 그렇기에 집이 편안해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물건은 자꾸 쌓이고 귀찮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집은 금세 무거워지고 어수선해집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조금 덜어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덴마크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80 넘은 할머니의 생활 속 지혜인데요. 이 할머니는 가족의 도움 없이도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며 살아가십니다. 놀라운 점은 특별한 비법이나 힘든 노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을 통해 그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내 삶을 단정하게 또 단순하게 만들어갈 힘이 남아있구나 하는 희망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할머니가 지켜온 7가지 조용한 습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 간단한 일은 바로 끝내는 태도, 꼭 필요한 것만 두기, 공간마다 역할 정해주기, 나누기, 하루 5분 정리하기, 잠들기 전 준비와 감사의 마음까지. 이 모든 건 특별한 도구도 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도 우리의 집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집안일이 힘겹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집이 답답하고 정리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덴마크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제자리에 놓기. 할머니의 집에는 어수선하게 굴러다니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용한 물건을 꼭 제자리에 두는 습관 때문입니다. 안경은 탁자 위, 책은 책장, 컵은 싱크대 옆 선반. 이렇게 자리를 정해두면 찾을 때도 편하고 집이 어질러질 틈이 없죠. 작은 습관이지만 마음의 질서까지 세워줍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알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가요. 처음 들었을 땐 무슨 뜻일까 싶었지만 곱씹어 보니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안경을 찾느라 10분, 리모컨을 찾느라 20분, 열쇠를 찾느라 현관 앞에서 허둥대던 기억.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 습관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죠. 할머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컵은 늘 싱크대 오른쪽 선반에, 수건은 욕실 2번째 칸에, 외투는 현관 왼편 거리에. 이렇게 정해놓으니 나이 들어서도 헷갈리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덕분에 무언가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고 마음도 늘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죠.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 습관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 습관 덕분에 덜 힘들지요. 오늘 제자리에 두면 내일 찾을 때 힘이 안 들어요. 사실 우리가 청소나 정리를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쌓아둔 일을 한꺼번에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아주 작은 순간순간 나누어 놓으신 겁니다. 컵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일은 2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집을 늘 단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습관은 단순히 집 앞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까지 달라집니다. 어수선한 집은 우리 마음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방 안에 물건이 굴러다니면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물건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이상하게도 머릿속도 정리되는 것 같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청소를 마치고 방이 깔끔해졌을 때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심지어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건 곧 마음을 제자리에 두는 훈련이라는 거죠. 덴마크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몸이 전보다 불편해졌지만 정리정돈만큼은 결코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큰 힘을 쓰는 건 아니에요. 늘 조금만 움직이시는 겁니다. 책을 읽고 나면 책장을 향해 단 3걸음을 걷는 것. 안경을 벗으면 탁자 위 지정된 자리에 놓는 것. 컵을 다 쓰면 싱크대로 가져가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늘 깔끔한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살림은 요란한 게 아니라 조용한 거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큰 청소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조용한 습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하루 작은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컵 하나, 수건 하나, 책 한 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질서가 세워지고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집이 흐트러지면 내 마음도 흐트러지고 집이 단정하면 내 마음도 단정해져요. 그 말씀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작은 습관 하나만 실천하면 됩니다. 바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 말이지요. 2번째, 간단한 일은 바로 끝내기. 우리가 흔히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그릇을 씻거나 우편물을 바로 정리하는 것처럼 작은 일은 그때그때 처리하는 겁니다. 쌓아두지 않으니 집안일이 결코 커지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집안일 중 하나가 바로 미뤄둔 일입니다. 젊었을 땐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해도 체력과 시간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쌓여있는 작은 일들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마음까지 눌러버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덴마크 할머니도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바로바로 끝내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셨죠. 예를 들어 식사 후에는 그릇을 바로 씻습니다. 컵 하나, 접시 하나, 물 한 방울 남지 않게 싱크대로 가져가서 씻고 제자리에 놓는 것이죠.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치우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몰아서 하면 더 힘들고 마음도 지치지요. 작은 일은 지금 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제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편물, 전단지, 작은 쓰레기들, 책상 위 서류 그냥 쌓아두고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할머니처럼 단 1분이라도 바로 처리하면 하루 끝날 때 집이 깨끗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작은 일을 바로 처리하는 습관이 쌓이면 집 전체의 질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정리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집안 전체가 자연스럽게 정돈되는 것이죠. 별로 힘들이지 않았는데 마치 마법처럼 집이 늘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할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작은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도 당황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벼우니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집안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들을 그때그때 처리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가 갑자기 몰려도 담담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맞이하시면서 작은 메모 한 장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은 야채를 바로 처리하세요. 냉장고가 더럽혀지면 마음도 흐트러져요. 그 순간 작은 일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할머니는 우편물도 바로 정리합니다. 편지나 청구서가 오면 제자리에 넣거나 필요한 곳으로 즉시 배치합니다. 저 같으면 내일 하자라고 미루고 하루가 지나서야 처리했을 텐데 할머니는 늘 그때그때 처리합니다. 그 결과 우편물이 쌓여서 난장판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놀라운 부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집이 정리되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공간뿐 아니라 머릿속도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우리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지만 작은 일을 바로 끝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느끼는 작은 만족감이 쌓여 마음의 평화까지 얻는 셈이죠. 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소는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바로 처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간단한 일은 바로 끝낸다는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결국 하루를, 한 달을, 나아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바로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설거지 한 그릇, 우편물 한 장, 책상 위 서류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순간의 실천이 쌓이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지고
집은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할머니의 이 습관을 실천하며 저도 느낀 건 정리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1분, 단 한 번의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꼭 필요한 것만 두기. 덴마크 할머니의 집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물건은 기부하거나 가족에게 나누어 주고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것이죠. 물건이 적으니 관리할 것도 줄고 집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도 무거워져요. 필요한 것만 남기면 삶도 한결 가벼워지지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단순한 정리 철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살펴보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마다 물건이 적당히 있고 필요한 것은 쉽게 꺼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허전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집 전체가 말 그대로 숨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줄이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렵지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정리하면 그 후에는 더 이상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물건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진답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집을 보면 오래된 책이나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그릇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누고 필요하면 기부하십니다. 그렇게 비워진 공간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물건을 줄이면 단순히 집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찾는데 시간과 힘이 들고 관리해야 할 일도 늘어나죠. 하지만 필요한 것만 남기면 하루 일과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설거지를 해도 그릇이 적어 금세 끝나고 청소를 해도 바닥과 선반에 놓인 물건이 적으니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또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새로 물건을 사거나 받으면 반드시 오래된 물건 중 하나를 기부하거나 나누어 집에서 비워둡니다. 덕분에 집에는 언제나 필요한 것만 남아있고 넘치거나 어수선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놀랐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번 할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시더니 오래된 주방용품 몇 가지를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쓰지 않아요. 누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가져가세요. 작은 박스 안에 담긴 그릇과 도구들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이 곧 마음을 나누는 일이구나.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나눔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따뜻했습니다. 또한 물건을 줄이면 집이 시각적으로 편안해진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공간이 좁아 보이고 눈이 가는 곳마다 산만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 남기면 공간이 훨씬 넓게 느껴지고 빛과 공기가 집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덴마크 할머니의 집을 둘러보면서 저는 정말 집이 숨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단순화된 삶은 마음의 평화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에 둘러싸여 살면서
어느새 정신까지 복잡해집니다. 이걸 써야 하나? 저걸 버려야 하나? 하는 고민이 계속 생기죠. 하지만 집이 단순하면 선택의 부담도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집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져요. 물건이 적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집을 조금씩 비워보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순간 마음까지 한결 편안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에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하기. 새 물건을 들이면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반드시 내보내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제자리에 두지 말고 바로 나누기.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집은 점점 가벼워지고 관리할 것도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하루 5분, 많아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비워진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책을 읽으면 단순히 집이 정리된 느낌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한결 여유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지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작은 물건 하나부터 집에서 비워보세요. 오래된 잡동사니, 사용하지 않는 컵, 오래된 서류, 그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순간 집은 조금 더 넓어지고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하루하루가 훨씬 편안하고 평화로워질 겁니다. 네 번째, 공간마다 역할 정해주기. 부엌은 요리만, 거실은 휴식만, 침실은 잠만. 이렇게 공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 물건이 뒤섞이지 않고 마음도 정리됩니다. 덴마크 할머니는 침실에 TV나 잡동사니를 두지 않습니다. 그곳은 오직 편안한 잠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우리 일상에서는 의외로 쉽지 않은 습관입니다. TV를 침실에 두고 거실에서 옷을 개거나 서류를 정리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덴마크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공간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두고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침실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협탁 하나만 있을 뿐, TV도, 잡동사니도, 심지어 책도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다른 일을 하면 잠을 방해받고 마음도 복잡해져요. 잠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때 저는 문득 평소 제가 침실에 TV를 두고 밤마다 책상 위 서류를 쌓아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온전히 휴식하지 못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죠. 할머니의 단순한 원칙 하나가 오히려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거실을 오직 휴식과 교류의 공간으로만 사용합니다. 손님이 오거나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피아노를 치는 순간에만 거실을 사용합니다. 그 덕분에 거실은 늘 단정하고 필요한 물건만 놓여 있어 시각적으로도 편안합니다. 거실은 휴식과 즐거움의 공간이에요. 여기서 다른 일을 하면 마음이 산만해져요.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생활 전체를 단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를 하지 않을 때는 부엌을 정리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조리대 위에는 항상 필요한 도구만 놓여 있고 음식이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제자리에 놓습니다. 부엌이 지저분하면 음식도 맛이 없고 마음도 무거워져요. 요리할 때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엔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이 원칙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물건이 뒤섞이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경, 컵, 책, 옷까지 각 공간마다 역할이 명확하다 보니 집안 어디서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덕분에 마음까지 정리되고 집이 단순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침실에 TV를 놓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 방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다른 물건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손님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잠자고 일어난 후 그 편안함을 보고는 이해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간을 구분한다는 단순한 습관이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것을요. 침실은 깊고 편안한 잠을 주고 거실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부엌은 요리와 음식을 즐기는 장소가 됩니다. 각 공간이 제 역할을 하면 집 안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줍니다. 이 원칙은 사실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합니다. 침실에는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물건만 두기. 거실에는 휴식과 교류에 필요한 물건만 배치하기. 부엌에는 조리와 음식 준비에 필요한 것만 두고 사용 후 바로 정리하기. 작은 행동이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집 안 전체가 질서 있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눈에 보이는 집의 단정함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을 분명히 나누면 마음도 덩달아 정리됩니다. 집안이 편안하면 하루가 편안하고 하루가 편안하면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각 공간의 역할을 정해보세요. 침실에서는 잠만, 거실에서는 휴식만, 부엌에서는 요리만. 작은 원칙 하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집과 마음이 훨씬 정돈되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공간만 정리하면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하루가 한결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원칙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덴마크 할머니의 집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안의 각 공간을 역할별로 나누어 보세요. 오늘 밤 침실에서 잠자리에 누우며 느끼는 편안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5번째, 나누기. 혼자 사시지만 할머니는
자주 이웃에게 작은 것을 나눕니다. 정리하다 나온 물건, 직접 구운 빵 한 조각, 작은 꽃다발 하나. 나눔은 집을 비우는 일이자 마음을 채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나눔을 단순한 친절이나 의무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십니다. 물건을 나누면 집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풍성해져요.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할머니를 따라 작은 동네 마켓으로 가서 남는 과일과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조심스레 담아 이웃에게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때 이웃들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다니. 흥미로운 건 나눔을 통해 할머니 자신도 행복을 얻으신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면 집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정리되지만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면 그 이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할머니는 나눔을 특별한 이벤트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작은 실천으로 이어갑니다. 정리하다 나온 작은 장식품은 이웃에게 전달하고 직접 구운 빵 한 조각은 골목 친구에게 건네며 화분에서 딴 작은 꽃다발도 주변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저는 한번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누세요? 할머니는 눈을 살짝 감으며 답하셨습니다. 혼자 살아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나눔은 집을 비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채우는 일이기도 해요. 나눌수록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나이가 들어 혼자 지내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집을 정리하고 물건을 나누는 습관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혼자라서 외롭거나 적적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할머니의 나눔 습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작은 친절을 전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를 산책하다 만나는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라고 인사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나눔이 됩니다. 6번째, 하루 5분 정리하기. 큰 청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탁자 위를 닦거나 신문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은 단정해집니다. 5분의 정리가 쌓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단 5분의 습관이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한 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소는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할머니는 그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집을 늘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신 거죠. 저는 한번 할머니와 함께 거실 탁자 위를 닦아보았습니다. 오늘은 5분만 할 거예요. 단 한 번만 탁자 위를 정리하면 충분하답니다. 처음엔 5분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 싶었지만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잡동사니와 신문, 안경, 펜을 제자리에 놓고 닦는 순간 거실 전체가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단 몇 분의 노력으로 공간이 훨씬 깔끔해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깨끗하다고 느끼는 건 꼭 많은 일을 한 덕분이 아니에요. 하루에 조금씩 눈에 띄는 곳부터 정리하는 습관 덕분이지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은 습관이 집안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청소가 갑자기 커다란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건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탁자와 선반이 깨끗해지는 모습이 보이면 내일도 조금만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집 전체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 습관을 보며 문득 제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다고 체력이 달린다고 청소를 미루곤 했죠. 하지만 단 5분만이라도 정리하면 집은 깔끔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습관이에요. 하루 5분씩 단 5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집 전체가 달라진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위안이 됩니다. 큰 청소를 하루에 한 번,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조금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집은 언제나 깔끔하고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탁자 위 한 곳, 신문이나 서류 한 뭉치만이라도 5분 동안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집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루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일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쌓이면 집도 마음도 늘 깔끔해집니다. 7번째, 잠들기 전 준비와 감사하기. 잠들기 전 할머니는 작은 정리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거나 싱크대를 깨끗이 비워두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작은 감사. 덕분에 아침은 늘 가볍게 시작되고 마음은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잠들기 전 할머니는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자신만의 루틴을 실천하십니다. 단순하지만 그 루틴이 삶 전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작은 정리를 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습관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집안도 자연스럽게 단정하게 유지됩니다. 할머니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면 내일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결국 같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면 아침에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옷장 문을 열고 오늘 입었던 옷을 제자리에 넣은 후 내일 입을 옷을 꺼내 두는 간단한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 아침은 훨씬 여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싱크대를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사용한 그릇과 컵을 설거지하고 제자리에 놓는 순간 부엌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마쳤다는 성취감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작은 정리지만 집 전체에 질서가 생기고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일이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냈구나. 맛있는 식사를 했구나. 잠시 산책도 나왔구나. 이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덴마크 할머니는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정돈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내일도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따라 잠들기 전 정리를 체험해 본 날, 작은 변화가 놀랍도록 크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흩어져 있던 안경, 펜, 책 한 권을 제자리에 놓고 내일 입을 옷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싱크대를 한번 닦았을 뿐인데 집 전체가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루틴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잠들기 전 단 몇 분만 투자하면 하루 전체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아침의 혼란도 줄이고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습관이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감사와 정리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숙면도 더 깊어집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내일 할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작은 정리와 감사의 습관은 곧 마음과 몸을 모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비밀인 셈입니다. 할머니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일,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일만으로 충분하답니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잠들기 전 집안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혹은 나이가 들어 힘이 없다고 해서 집을 방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 단 5분, 10분의 작은 노력만으로 집과 마음이 훨씬 단정해지고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들기 전 작은 정리를 실천해 보세요. 내일 입을 옷 하나, 싱크대 한 번 닦기, 그리고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기. 그 단 몇 분의 습관이 쌓이면 집은 늘 깔끔하고 마음은 늘 평화로워집니다. 덴마크 할머니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집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매일의 실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아침과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이 할머니가 전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덴마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얼마나 평화롭고 가볍게 만드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작은 일을 그때그때 처리하며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공간의 역할을 정하고 나눔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단순하지만 강력한 7가지 습관이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깐이라도, 단 5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탁자 위 한 곳을 정리하거나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하루를 감사하며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으로 조금씩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삶의 지혜와 소소하지만 소중한 정리 습관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머니의 말처럼 기억해 주세요.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삶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1분 작은 실천이 내일의 평화와 여유로 이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집과 마음이 늘 따뜻하고 단정하길 기원합니다.